전 세계의 나라들에는 각 나라마다의 고유한 문화가 있습니다. 이 문화들은 각 나라의 전통과 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의 시민의식 등을 반영하는데요. 이러한 문화의 차이 때문에 해외여행을 갔을 때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어느 집을 방문하든지 항상 집 내부에서는 신발을 벗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어느 집을 방문하든지 실내에서도 신발을 계속 신고 있다는 점 같은 것들 말이죠. 최근 외국의 한 커뮤니티에 방금 설명했던 내용과 같이 해외여행 중 각 나라의 문화 차이 때문에 충격받았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글에서는 한 남자가 유럽에서 아시아로 출장을 가게 되어 중국과 한국을 방문했던 이야기가 적혀져 있었는데 본문의 글을 읽은 해외 네티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해외 네티즌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했던 걸까요? 한뉴스토끼와 함께 알아보시죠. 해외의 한 커뮤니티에 당신들이 아시아로 가게 되었을 때 기억해야 할 이야기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에는 유럽에 거주하는 한 남자가 사업차 중국과 한국에 가서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과 그 사건에서 느낀 느낌들이 적혀져 있었는데요. 글에는 한국과 중국 간의 문화 차이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나타나 있고 글쓴이가 느꼈던 감정들 또한 글을 읽는 사람들이 잘 느껴지게 적어놓아 해외 네티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다음은 글의 일부를 직접 해석하여 가져온 것입니다. 나는 이번에 내가 사업차 아시아로 갔을 때 있었던 사건들과 거기서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알려주기 위해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나는 독일에서 무역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번에 맡은 일은 중국과 한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일이었는데 아시아에 처음 가보는 나는 일이었지만 조금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출장을 준비하여 비행기에 탑승했다. 내가 처음 도착한 곳은 중국의 큰 도시 중 하나인 상하이라는 곳이었는데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나라 중 한 곳이며 수출과 수입의 규모가 아주 큰 나라이기 때문에 나는 중국으로 출장을 오기 전부터 중국이라는 나라에 어느 정도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상하이에 도착한 후 숙소에 짐을 풀고 밥을 먹으러 갔을 때 나는 중국의 식사 문화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식사하고 있던 식당에서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식사하는 도중에도 아주 거리낌 없이 큰 소리로 떠들며 식사를 하는 것이었다. 독일에서는 식사 도중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입안에 무언가를 씹고 있을 때 입을 벌리는 것도 식사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이런 식사 예절은 나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너무나도 다른 식사 예절에 큰 충격을 받은 나는 이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의 대사건이 일어날 것은 꿈에도 모른 채 숙소에서 편안하게 잠을 청했다. 다음날 나는 중국에서 처리할 일을 모두 끝마치고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내가 타고 있는 택시의 옆으로 많은 배추를 싣고 있는 트럭 한 대가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보며 이런 도로에서 저렇게 빠르게 운전하면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찰나 멀리서 배추를 잔뜩 싣고 있던 그 트럭이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행하다 옆으로 넘어지는 것이었다. 상해로 들어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아주 많은 곳은 아니었지만 몇몇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였고 그 장면을 같이 목격한 나는 저 차가 어떻게 해결될지 궁금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배추를 잔뜩 싣고 있던 트럭이 넘어져 배추가 길바닥에 잔뜩 쏟아진 것을 본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어디론가 전화하더니 하나둘씩 트럭에서 쏟아져 나온 배추를 집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여러 사람이 수많은 배추를 다시 트럭에 넣는 것을 도와줄 것이라 상상하며 작은 미소를 지으려 하던 찰나 길바닥에 있던 배추를 집어들기 시작한 사람들이 배추를 들고 그대로 트럭과 멀어져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타고 있던 택시의 기사 또한 그곳으로 달려가 몇 개의 배추를 집어와 택시에 넣었고 이후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트럭 주변으로 다가와 배추를 가져가기 시작한 것이었다. 넘어진 트럭의 기사로 보이는 사람이 간신히 몇 개의 배추를 챙긴 것을 제외하면 길거리에 쏟아졌던 수많은 배추가 30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여러 사람에 의해 사라진 것을 보며 나는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내가 타고 있던 택시기사가 짧은 영어로 나에게 이런 기회가 흔한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나는 중국의 전반적인 문화와 시민의식에 대해 유추할 수 있었다. 이후 중국에서의 볼 일이 끝나고 한국으로 출발하게 되었지만 나에게는 처음 출국할 때의 기대감이나 설렘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한국 또한 같은 아시아의 나라이고 비슷한 문화를 가졌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한국의 서울에 도착한 나는 식사를 마친 뒤 어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일에 관련된 문서를 정리하고 있던 도중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같은 카페에 있던 사람이 본인의 자리에 사용하던 노트북과 가방 등 소지품을 모두
모두 놔둔 채 어디론가 나가는 것이었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나라 대부분에서 저런 식으로 자신의 소지품을 챙기지 않고 자리를 비우게 되면 얼마 안가 그 소지품들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넘친다는 것을 알고 있던 나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자리를 비우는 것인지 궁금해 물건들을 누가 가져가진 않는지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 하지만 내 예상과는 다르게 카페에 있던 그 누구도 자리에 있던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고 그 자리의 주인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자리에 앉아서 하던 일을 마저 하기 시작했다. 나는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내 옆에 앉아있던 한 한국인 여자에게 어눌한 한국어로 한국에서는 물건을 놔두고 자리를 비워도 되는 거냐? 고 물었고 나의 갑작스러운 물음에 살짝 당황한 모습이었던 그 여성은 이내 웃음을 지으며 한국에서는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면 매우 높은 확률로 경찰에 잡히기 때문에 한국 사람 대부분 자신의 물건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대는 일이 거의 없으며 이는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도 통용되는 한국 전체의 문화다라고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를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나는 다음날 한 가지 실험을 하기로 했는데 잡동사니가 들어있는 가방을 잃어버릴 것을 무릅쓰고 야외의 한 벤치에 30분 정도 그냥 놔둬보는 것이었다. 결과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는데 30분은커녕 2시간을 놔두어도 그 가방을 가져가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 나의 실험은 나에게 충격만을 남긴 채 그렇게 끝이 났고 충격이 가시지 않은 마음을 달랜 채 한국에서의 일을 모두 끝낸 나는 귀국 전 숙소 근처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나의 실험보다 더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 큰 상자를 들고 멀리서 뛰어오던 한 남자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며 상자 속에 있던 물건들이 모두 길바닥에 널브러졌고 그 남자 또한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나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중국에서 배추를 싣고 가던 트럭이 넘어진 장면과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금방 떠올렸고 그 남자 또한 자신이 들고 가던 상자를 잃어버리고 상처만 입은 채 남겨지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내 예상과는 달랐다. 그 남자가 넘어지는 것을 본 주변의 사람들이 상자에 눈길을 주기는커녕 놀란 모습으로 넘어진 남자에게 다가가 남자의 상태부터 확인했고 다른 사람들은 주변에 널브러진 그 남자의 짐들을 하나하나 다시 상자에 넣어 정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그 남자는 앰뷸런스로 보이는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것 같았고 나 또한 병원으로 가야 할 정도의 경악한 모습으로 숙소로 돌아왔다. 이후 독일로 돌아온 나는 이 에피소드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내 주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혀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아 나는 꽤 곤란했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도 중국과 한국을 가보지 않았다면 나의 이야기가 아주 믿기 힘든 이야기일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만 기억해라. 근접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문화가 비슷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한 나라의 문화는 그 나라의 시민의식과 여러 전통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들은 직접 보고 경험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 또한 제각각이었는데요. 글의 내용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부터 중국의 문화를 나무라는 사람, 한국을 칭찬하는 사람 등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을 해석하여 가져온 것입니다. 이 글은 내가 본 글 중 가장 믿기지 않는 글이고 나는 그러한 이유로 이 글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과 중국은 물론 아시아로 가본 적이 없는 나로서는 전혀 믿을 수 없는 내용이다. 아시아에 사는 내 몇몇 SNS 친구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긴 하지만 나는 아직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믿지 못한다. 중국에 실제로 가본 적이 있는 나는 이 글에 공감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인들은 미개한 문화를 아주 품위 있는 모습으로 꾸미는 것을 잘하는 것 같다. 이 글쓴이는 중국의 시장을 가본 적이 없나 본데 중국의 시장에는 요리된 곤충들이 수도 없이 많고 그것을 먹는 사람 또한 수도 없이 많다. 곤충을 먹는 식습관 또한 오랜 중국의 문화 중 하나이다. 나는 모든 문화는 다른 문화로부터 존중받고 이해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자신의 문화가 아닌 다른 나라의 문화를 모두 무시하기 때문에 중국의 문화는 전 세계로부터 무시당해도 할 말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이 글이 아니더라도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간 중국인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중국의 문화가 얼마나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문화인지 알 수 있다. 한국은 참 신기한 나라다. 한국에는 정이라는 문화가 있는데 이것은 한국인들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아주 따뜻한 문화이다. 예로부터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렸다던데 그 이유가 이 글에 버젓이 나와 있는 것 같다. 한국인들은 차가우면서도 따뜻하다. 한국으로 여행을 갔을 때 한국의 거리에 있는 한국인들은 모두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며 타인과 대화가 단절된 채 지내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길을 잃거나 한국어를 잘 몰라 곤란에 처했을 때 먼저 호의를 베풀기도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차가운 사람들이다. 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지만
10년 넘게 한국에 살았던 내가 하나 이야기해주자면 한국의 저런 모습은 옛날부터 서로 돕고 살자는 상부상조라는 전통이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한국인들은 보답을 바라지 않고 남들을 쉽게 도와주며 남들의 호의 또한 부담 가지지 않고 받아들이는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해외에서도 중국과 비교되는 한국의 따뜻한 문화들에 칭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한국은 예로부터 남들을 돕는데 거리낌이 없고 타인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모습이 자주 뉴스에 나오곤 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 간의 거리가 멀어지며 마음의 거리 또한 조금 멀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선의의 경쟁과 협동으로 발전한 한국의 과거처럼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만 영상 마칩니다. 지금까지 한뉴스토끼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